반갑습니다. 금정전자원고 2학년 프로그래밍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을 하기 전에 저번에 했던 1차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목 소개를 간단히 한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 보면은 돌이 이제 랜덤하게 떨어지죠. 그 돌을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뭐 왼쪽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집합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게임을 하는 과정을 게이밍이라고 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중심 줄거리,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 간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한국말을 쓰는 거죠.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 말을 직접 못 알아듣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저급 언어라고 하면은 뭐 품질이 낮고 이런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기계 중심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기계하고 뭐 그림을 그려 놓을 때 사람을 위에다가 그리고 기계를 아래쪽에 그리는 게 좀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낮은 기계 중심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을 저급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급 언어는 기계가 알 수 있는 0과 1로 된 코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컴퓨터에서는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고급 언어는 이제 비싼 언어라기보다는 좀 고차원적인 사람 중심으로 쓰여진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저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앱 인벤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시작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앱이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두 앱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컴퓨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요즘은 다 앱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앱 인벤터는 무엇인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며 누구나 쉽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앱 인벤터를 사용하면은 그런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모르더라도 간단히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구글에서 제공한 앱 인벤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앱을 제작해보고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앱 인벤터는 우리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물론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익스플로러도 작동이 되지만은 구글의 크롬이 제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앱 인벤터가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롬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습은 구글 크롬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구글 계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혹시 아직 안 만드신 학생이 있으면은 영상을 일시 정지한 다음에 구글 계정을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글 계정을 다 만들었으면은 앱 인벤터 주소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appinventor.mit.edu라는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일단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위에 주소창에 조금 전에 입력한 appinventor.mit.edu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창이 실행되면은 여기에 메뉴가 있지만은 여러 개 메뉴가 있지만은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는 위쪽에 있습니다. 일단 MIT 외국에 있는 MIT 대학교지요. 그 MIT에서 MIT와 같이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MIT라고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Create 앱을 갖다가 앱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메뉴죠. Create 앱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앱 인벤터 이제 실행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게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구성됩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구성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위에 보시면은 마이 프로젝트를 눌러 가지고 마이 프로젝트를 일단 올라가 보십시오. 마이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마이 프로젝트에 자신이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일들, 앱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저는 지금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하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따라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이름을 일단은 TEST 테스트라고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테스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작업을 하기 전에 화면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앱 인벤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우리 교재를 잠시 보면서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 지금 보면은 화면이 크게 이렇게 4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제가 크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의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팔레트라고 합니다. 팔레트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여러 개 보이죠. 자,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 이미지, 그림이죠. 우리가 앱에서 버튼을 만든다거나 체크박스를 넣는다거나 그림을 넣는다거나 글자를 적는 텍스트 박스, 글자를 적는다거나 할 때 이런 도구를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뷰어 창이 있습니다. 뷰어 창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마트폰처럼 생긴 공간이 있죠. 자, 이 공간을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컴포넌트라고 나와 있는데 컴포넌트는 앱에서 사용하는 이제 도구.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팔레트에서 앱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끌어다 놓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도구들이 컴포넌트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표시되는 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속성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성창. 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도구의 뭐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성질을 이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트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창이 있다고 했었죠. 팔레트 창, 뷰어 창, 컴포넌트 창, 프로퍼티 창. 팔레트에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도구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뷰어 창에는 앱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배치합니다. 컴포넌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그냥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앱에 사용하는 도구, 팔레트에 존재하는 이런 많은 도구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뷰어 창에다가 끌어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이제 도구인 거죠. 우리가 끌어다 놓은 도구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그 도구들에 대한 성격입니다. 속성이죠. 색깔은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직접 제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금정전자 공고라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금정전자 공고가 출력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는 여기 출력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하얀색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은 여기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 하얀색 상자에 금정전자 공고라고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력 버튼을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이 된다는 거죠.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에 금정전자 공고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크롬 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롬에서 조금 전에 본 도구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팔레트 창에 보면은 여러가지 도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 중에서 버튼, button, 버튼을 하나 끌어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출력해 줄 수 있는 도구, 텍스트 박스라고 있습니다. 비슷한 도구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텍스트 박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글자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드래그해서 화면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가지 도구를 추가했습니다. 버튼 그리고 텍스트 박스. 오른쪽에 컴포넌트 창에 보시면은 우리가 추가한 도구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버튼과 텍스트 박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아니고 버튼 1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표시되는 내용은
버튼의 이름 속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 성격이라고 했었죠. 성격,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가한 버튼의 이름 속성이 버튼 1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름 속성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한 값이죠. 지금은 버튼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버튼이 만약에 2개, 3개가 있다고 치면은 어떤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버튼을 지칭하는 그 고유한 이름값, 고유한 민증번호 같은 고유한 값을 주게 됩니다. 그 속성이 이름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추가한 버튼에 대한 이름 속성은 버튼 1로 자동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한 텍스트 박스의 이름 속성은 텍스트 박스 1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추가하면 자동으로 텍스트 박스 2, 텍스트 박스 3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며 이름 속성은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속성에 대해서는 또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습으로 추가한 텍스트 박스 2는 일단 지워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을 추가했는데 버튼의 이름 속성은 그러니까 민증번호 같은 고유한 속성은 버튼 1이라고 했었죠. 그 버튼의 이제 세부적인 속성이 오른쪽 편에 보면은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세부적인 속성이 나타납니다. 세부적인 성격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일단은 텍스트라는 속성에 출력이라는 글자를 한번 입력한 뒤에 엔터키를 쳐보십시오. 버튼의 네임 속성은 버튼 1로 되어 있고 세부 속성으로 가서 텍스트라는 속성을 우리가 출력을 바꿨습니다. 텍스트라는 속성을 우리가 출력으로 바꾸니까 버튼에 출력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 거죠. 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의 이름 속성은 텍스트 박스 1로 되어 있고 그 오른쪽 편의 세부적인 속성을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속성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텍스트란 속성이 비워져 있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버튼에서 텍스트 속성에다가 글자를 입력하니까 여기에 그 내용이 텍스트라는 속성에 있는 그 입력한 글자가 그대로 출력이 되었죠. 자, 그런 것처럼 텍스트 박스라는 텍스트 박스 1의 그 텍스트 속성을 우리가 깨끗이 비워놨습니다. 깨끗이 비워져 있으니까 여기도 깨끗하게 아무런 글자도 안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디자인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는 지금 여기 디자인에서 외형적인 앱의 외형적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버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작동되는지 내부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록을 클릭하십시오. 블록을 클릭하면은 화면이 조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블록이라는 창이 있고 오른쪽 편에 뷰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블록이라는 창이 보시면은 스크린 1번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버튼 1,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1이라고 나올 겁니다. 버튼 1을 클릭할 때 여러가지 이런 블록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본 다음에 이 블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튼 1. 자, 우리는 아까 전에 디자인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앱이 작동된다고 했었죠? 예, 출력 버튼을 뭐 했을 때? 출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에 검정된 자국고라고 출력이 되는 겁니다. 출력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수행되는 거죠. 자, 다시 블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1번을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여기 보면은 버튼 1을 클릭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수행할 블록이라는 거죠. 끌어다가 화면 중간에 놓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스크롤 해주면 화면을 좀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수행할 내용을 이제 블록을 짜맞춰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버튼 1을 클릭했을 때는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출력해 줘야 되는 거겠죠.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출력해 준다는 거 디자인으로 다시 가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버튼에서 글자를 출력할 때는 텍스트 속성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박스, 여기 보이는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찍어주거나 지워줄 때도 텍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한 거죠. 자, 이거를 이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블록으로 넘어오셔서 자, 텍스트 박스 1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블록들이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텍스트라는 속성이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 두 가지 블록이 있는데 일단은 밑에 set이라고 되어 있는 블록을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set 설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설정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블록을 드래그해서 X자가 적혀 있지만은 일단 여기에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딸깍 하면서 이렇게 장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버튼 1번 버튼 1 그 도구죠. 컴포넌트죠.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어떤 내용이 수행되느냐,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속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텍스트 속성을 아까 전에 우리는 금정전자 공고라고 바꿔주면은 글자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빌트인이라는 그룹에 보시면은 텍스트라는 붉은 그룹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은 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블록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글자를 단순하게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블록을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안에다가 금정전자 공고 이렇게 출력을 하나 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속성, 글자를 찍어주고 지워주는 그 성질, 속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금정전자 공고로 적어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디자인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실행했을 때는 여기에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라는 속성의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없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출력 버튼 1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번에 텍스트라는 속성에다가 금정전자 공고라고 찍어준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시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텍스트 박스 1에 텍스트라는 속성을 금정전자 공고로 바꿔주면서 글자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앱 인벤터의 가장 좀 기본적인 작업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앱 인벤터를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 디자인 만들어 놓은 블록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블록으로 프로그래밍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 옮겨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앱 인벤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좀 간편한 방법이 여기 QR코드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드에 눌러보시면은 여기 QR코드로 만들어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작성했던 디자인하고 블록으로 작성했던 그 앱이
QR코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그 QR코드를 리딩하는 앱으로 이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QR코드를 찍어서 출력을 해주시면은 앱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각자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이라서 이 QR코드를 하는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학생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해보면서 QR코드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것까지 다시 한번 또 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인벤터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여러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서 한번 QR코드로 꼭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은 아마 금정전자라고 하는 문구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2차 시 2학년 프로그래밍 수업을 마치겠습니다.